사람들은 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까? 저는 박수진이고 38살입니다. 저는 대한항공의 국제선 승무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했습니다. 푸른 하늘을 가로지르는 은빛 동체 안에서 나는 세상을 만났고 승객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때로는 내 인생을 바꾸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오늘은 제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기억에 남는 비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제가 사랑하는 나라,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대학에 다닐 때 저는 1년 동안 서울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저는 한국의 매력에 완전히 사로잡혔어요. 강남처럼 잠들지 않는 번화한 도시,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경관, 처음 만났을 때에도 사람들의 따뜻한 용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들의 문화 속에 깃든 깊은 영성이었습니다. 장로의 중요성,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 의식, 역사상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 등이 모두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래서 제가 비행기에서 한국인 승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마다 특별한 애정을 느끼지는 않지만 무의식적으로 행복감을 느낍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만 제가 만난 대부분의 한국인 승객은 평범하고 예에 바르고 지나치게 요구하지 않았으며 편안하게 여행을 즐겼습니다. 그 특별한 날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뉴욕 JFK로 가는 비행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비행기는 사람들로 가득 찼고 나는 평소처럼 모든 액션을 환영하느라 바빴다. 제가 당첨된 좌석은 비즈니스석이었는데 그날 두 그룹의 승객이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 사람은 창문 가까이에 조용히 앉아있는 아시아계 남성입니다. 그는 35에서 40세 정도의 나이였고 깔끔하게 다림질한 셔츠와 조끼를 입고 있었으며 안경 너머로 반짝이는 눈은 조용하고 믿음직한 표정을 띠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한국인이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는 비행기에 탑승한 후 가방에서 조선일보 신문을 꺼내 조용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별로 눈에 띄지 않았고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특별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요함은 어려움을 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 공간에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마음속으로 승객이 조용하고 성실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그를 박 박사라고 부르겠습니다. 남은 그룹은 공원 바로 앞에 앉아있는 유럽계 미국인 가족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대학생쯤으로 보이는 딸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 누구나 그들이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버지는 키가 큰 분이셨고 태도와 말투에서 자신감, 아니 어쩌면 힘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온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돈다고 믿는 듯했습니다. 어머니는 화려한 보석과 디자이너 옷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은 조심스럽고 평가적인 태도로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금발의 예쁜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마치 부모님의 표정을 살피는 듯 조금 불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편의상 이 가족을 김가족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여행은 공유로부터 시작됩니다. 보안등과 장식이 꺼진 후 우리는 세일을 제공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약간의 불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김 씨는 자리에 앉자마자 마치 최고의 샴페인을 요구하는 듯한 어조로 주문했다. 비즈니스석에 앉는 게 우리의 임무였지만 그의 태도에는 기본적인 예의가 부족했습니다. 아, 아가씨, 나 목마르다. 음료는 언제 나올까? 제일 좋은 샴페인 좀 가져와. 나는 전문가다운 미소를 유지하며 선생님,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대답했다. 김 여사 역시 모서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마치 위험한 물건이라도 되는 듯 내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따뜻한 티슈를 작은 손가락 끝으로 집어 올리더니 비행기 진짜 아프다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장거리 비행에서 이런 고객을 상대하는 건 정말 피곤한 일이지만 이것도 일의 일부입니다. 반면 박 박사는 전혀 다르다. 내가 음료수를 주문하자 황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한국식 액센트가 섞인 영어로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렌지 주스 한 잔 주시겠어요? 나는 물론이죠.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예의 바르고 차분한 태도 덕분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에게 오렌지 주스를 주고 다른 승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자마자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 씨는 아내와 딸에게 말했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대화를 분명히 끊고 박 의사에게 돌아섰다. 모트, 저 사람 좀 봐. 요즘 아시아인들이 부자가 됐어. 비즈니스 클래스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정말 많이 변했어. 그의 목소리는 분명히 경멸적이었다. 잘 지내요. 21세기의 다문화 국가인 국제선에서 어떻게 그런 인종차별적 발언을 할 수 있을까? 내 얼굴은 불편함으로 인해 눈물이 나고 늘어졌다. 알려지지 않은 박 의사는 알지 못했다. 그는 여전히 신문을 읽고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김 여사는 동의의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딸 에밀리는 아버지를 막지 않고 창밖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고객의 행위에 대해서는 규정을 집행하기 어렵더라도 나는 여전히 경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비행은 계속되었고 비행기의 손전등은 어두워졌으며 대부분의 승객은 잠들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갤리 구역으로 들어갔다. 비행이 어려워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김씨 가족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다른 지역 동료들도 그들의 무례한 태도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화장실 줄이 길어서 그냥 상업지구를 뚫고 지나갔어요. 비즈니스석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말처럼 들렸죠. 라고 한 승객이 말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음식이 맛있지 않다고 불평하며 세 번째로 음식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것은 불합리합니다. 라고 또 다른 사람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운동에 관해 긴 글을 씁니다. 제가 말하는 사람은 박 박사입니다. 김씨 가문과는 정반대로 차분하고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그가 비즈니스석에 있어서 김씨 부부 때문에 방해를 받았지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는 아주 조용히 신문을 읽었어요. 내가 말했다. 동료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봤어요. 의사인 것 같은데 의학 서적을 언급하는 걸 들었어요. 저는 그저 바랐을 뿐인데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줄은 몰랐어요. 우리가 승객구역으로 돌아왔을 때 비행기는 안정적이었고 대부분의 승객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캬, 그러자 무거운 쾅 소리가 났다. 내 마음이 다시 행복해졌어요. 김씨 집 근처 비즈니스석 앞 좌석에서 들려오는 소음. 나는 즉시 달려갔고 다른 멤버들도 비상사태를 감지하고 따라갔다. 김 여사는 옆으로 뻗어 있었고 그녀의 눈은 처벌에 고정되어 있었으며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녀의 입은 하얀 거품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호흡이 빠르고 불규칙하며 얼굴이 창백함. 분명 매력적인 요리죠. 엄마, 일어나요. 무슨 일이야? 에밀리는 두려움에 질려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김 씨의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아내의 어깨를 세게 흔들었다. 여보, 일어나. 무슨 일이야? 누가 그녀를 사랑해? 그 문제가 해결되자 비즈니스 클래스는 악몽에 빠졌습니다. 승객들은 잠에서 깨어 속삭였고 두려움이 비행기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우리는 신속하게 비상 절차를 적용했습니다. 나는 소리쳤다. 모두 진정하세요. 가만히 앉아 계세요. 폭동을 일으키지 마세요. 동시에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의사, 간호사, 혹은 응급처치를 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즉시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료 지원이 필요합니다. 내 목소리가 그 일대 곳곳에 울려 퍼졌지만 손을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서로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았고 분명히 충격을 받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 여사의 상태는 점점 더 위독해졌습니다. 그러자 박 박사님이 제가 말씀드린 그분이 조용히 일어나셨습니다. 그는 주저함 없이 꾸준한 걸음걸이로 걸었다. 저는 의사입니다. 설탕을 줄이세요. 그는 낮지만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덮어버렸다. 비행기 기내에서 기억하는 방법. 그의 존재는 폭풍 속의 등대와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감사했다. 다행히도 그는 정말 의사예요. 하지만 희망은 금세 위협을 받았다. 김 씨는 박 씨의 길을 막고 그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멸조로 소리쳤다. 내가 의사야. 너 같은 아시아인이 무슨 소용이야? 믿을 수가 없어. 잘 지내요. 아내가 위독한 상태에 있다는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여전히 그런 끔찍한 편견을 갖고 있을까? 하지만 박 씨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김 씨 옆을 지나 김 씨 부인의 상태를 확인한 후 한국에서 온 박입니다. 환자 상태가 위중합니다. 호흡을 확인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김 씨의 목을 살짝 기울여 기도를 열어준 다음 그녀의 옷을 가리켰다. 옷이 너무 꽉 끼어서 호흡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혈액순환을 좋게 하려면 벨트와 단추를 조여야 해요. 박 씨가 김 씨의 허리 뒤에 손을 뻗었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김 씨는 고함을 지르며 말했다. 이 자식아, 내 아내를 건드렸잖아. 그는 달려들어 박의 옷깃을 붙잡았고 패든 뒤로 넘어졌다. 박 씨는 당황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다. 무슨 짓이세요? 환자 상태가 위독합니다. 놓아주세요. 닥쳐.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 아내한테 의사 사칭하는 거야? 내 딸은 의대생인데 너 같은 아시아인은 필요 없어. 김 씨는 통제력을 잃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에는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소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뭐야? 미친 놈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거야. 저와 남자 승무원 2명이 달려가 김 선생님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선생님, 진정하세요. 위험해요. 환자를 생각해보세요. 그는 소리쳤다. 놓아. 내 아내를 유혹했잖아. 사기꾼. 그의 힘은 믿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는 동안 그의 딸인 에밀리는 아버지 옆에 서서 신음하며 뛰어다녔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소리쳤다. 에밀리, 너는 의대생이야. 뭐라도 해봐. 바로 내 엄마야. 에밀리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너무 무서워요. 상자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돈은 그 어느 때보다 나빠졌습니다. 중증 환자, 문제 제기자, 의사들이 위협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김 씨에게 목을 잡혀 밀려 쓰러졌지만 여전히 김 씨 부인을 바라보려고 노력했다. 그의 눈에는 분노나 혼란이 담겨 있지 않았고 오직 환자에 대한 걱정만이 가득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시간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정말 위험해질 겁니다. 그는 간절히 애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다급했지만 여전히 의사다운 품격을 잃지 않았다. 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다. 나는 동료를 바라보며 명령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환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여기서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우리 4명이 김 선생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는 저항하고 온갖 욕설을 퍼부었지만 결국 뒷부분으로 끌려가 필요에 따라 일시적으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는 인종차별주의 집단을 내 변호사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적어도 박 씨는 이제 사람들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 씨는 지체 없이 준비를 마치고 김 여사에게 달려갔다. 그의 셔츠는 냄새나고 땀에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산소 마스크와 응급처치 키트를 가져오세요 라고 명령했습니다. 나는 즉시 의료용품과 산소 탱크를 챙겼다. 직장 동료들은 멀리서 일하고 고객들은 원격으로 일하고 어떤 사람들은 조용히 기도합니다. 박 씨는 무릎을 꿇고 짧지만 정확한 동작으로 김 여사를 살펴보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그녀의 목에서 시식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졌고 그녀의 호흡은 고르게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배수구가 아직 깨끗하지 않아서
분비물이나 이물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흡입기가 있나요? 그가 나에게 물었고 나는 목소리로 죄송하지만 아니요 라고 말했다. 공원은 조용하고 사려 깊습니다. 김 여사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입술이 보라색으로 변했습니다. 이는 뇌로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그는 좋아요. 볼펜, 알코올, 빨대나 작고 깨끗한 빈 물건을 가져오세요. 라고 결정했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보고 있어요. 볼펜과 빨대. 무슨 뜻이에요? 하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나는 그것을 찾아내 그에게 주었습니다. 박 씨는 펜을 꺼내 튜브를 빼낸 뒤 알코올로 깨끗이 닦은 후 플라스틱 빨대 한쪽 끝을 잘랐다. 그는 응급 환상 막절 개수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은 기도가 막혔을 때 취하는 마지막 수단으로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며 보통 병원에서만 시행됩니다. 특수 장비 없이 흔들리는 비행기에 배터리와 빨대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 번의 잘못된 움직임만으로도 김 여사는 죽을 수 있고 박 씨는 법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는 김 여사의 목을 살며시 문지르고 정확한 부위를 찾아 알코올로 닦았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한 후 벨벳 펜 끝으로 그녀의 목을 찔렀다. 공기는 고요했고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에밀리는 계속해서 대답했다. 박 씨는 튜브를 살짝 빨아들이며 땀을 흘렸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의 가슴이 살짝 움직였고 빨대에서 약한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더 이상 고통스러운 씩거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는 산소 마스크를 고쳐주었고 그녀의 안색이 붉어졌으며 격려는 가라앉았습니다. 박 씨는 숨을 내쉬고 앉았다. 셔츠는 젖었지만 눈은 생명을 구한 기쁨으로 빛났다. 폭격기 객실의 바람 소음. 규모가 작고 널리 사용되지 않는 비즈니스석부터 이코노미석까지. 승객들은 일어나서 열광적으로 좋아요 라고 환호했다. 어떤 사람들은 서로 껴안고 울었고 어떤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두려움과 긴장이 사라지고 안도감과 긴장감이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합니다. 나도 눈물이 났다. 이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정의와 폭력 사이의 기적을 창조한 자의 심오한 관찰의 렌즈입니다. 박 씨는 김 여사의 안부를 확인하던 중 잠에서 깨어났다. 호흡과 맥박이 안정되자 그는 나에게 말했다. 가장 위험한 단계는 지났지만 이건 응급처치일 뿐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데려가야 합니다. 공항에는 언제 도착할까요? 약 2시간 남았어요. 내가 대답했다. 서울공항 유료팀에 연락해서 우선 구급차를 요청하세요. 내가 명령했다. 박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해. 의식이 있더라도 움직이거나 말하지 못하게 해. 튜브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해. 그는 우리에게 감사를 표하고 그 페이지로 돌아갔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도구는 여전히 무겁습니다. 승객들은 박 씨를 존경했지만 김 씨의 차별적인 행동과 말에 대한 기억은 그들을 불편하게 만들었다. 에밀리는 고개를 숙이고 박을 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과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다는 이상하게도 조용했다. 박 씨는 눈을 그렸는데 아마도 지쳐서 잠을 자고 있었거나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김 여사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진찰하고 의료진에 보고했습니다. 다행히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비행기가 착륙하자 안내방송이 울렸다. 15분 후 서울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십시오. 불이 켜졌고 나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했고 김 선생님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손을 안정시키고 천천히 공원을 향해 걸어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고 오직 증오심만 가득했다. 그는 박 씨 앞에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저는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제 아내는... 그는 울부짖으며 간청했다. 제 무지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은 진정한 영웅입니다. 어디서나 울음, 조용한 행동, 감정적. 에밀리도 울면서 아버지 곁으로 왔습니다.
박 씨는 놀라더니 김 선생님을 부드럽게 일으켜 세웠다. 그러지 마세요. 일어서세요. 누구든 무모하게 행동하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제 의무를 다할 뿐입니다. 김 씨는 여전히 고개를 내민 채 일어섰다. 박 씨는 그의 어깨를 보듬으며 말했다. 진정해. 아내를 잘 돌봐. 그게 중요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감이 넘쳤고 사과를 받아들이지도 거부하지도 않았으며 오직 책임감을 상기시킬 뿐이었다. 당신의 안경을 다시 보내요. 비행기가 착륙하자 서울 의료팀이 즉시 탑승했습니다. 박 씨는 그들에게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고 김 여사는 끌려갔다. 김 씨와 에밀리가 뒤따랐고 우산장이는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박 씨에게 마지막으로 경례를 했습니다. 승객들이 떠나고 기내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박 씨는 지도를 들고 내려갈 준비를 했다. 나는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러 갔다. 선생님, 어떻게 감사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김 씨 가족의 무례함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박 씨는 지친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는 평범한 사람처럼 깊은 인상을 남기고 떠났다. 이 이야기는 대한항공 내부로 퍼져나갔고 서울의 기적, 한국인 의사가 편견을 극복하다 라는 제목으로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 익명성에도 불구하고 반인종 차별 메시지는 퍼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비행을 기억합니다. 푸른 하늘, 추함과 고기함이 교차하는 곳, 그리고 바람 소리와 눈물이 들리는 곳, 그리고 저는 진정한 영웅이란 박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영광을 추구할 필요 없이 편견과 역경 속에서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말입니다.